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배나TV입니다. 배나TV의 어려운 제작비 사정 개선에 동참해 주십시오.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후원 계좌, 해피나눔, 페이팔, 채널 멤버십으로 가능합니다. 이중 계좌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것이 배나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계좌번호, 후원 링크, 채널 멤버십 가입 링크는 댓글 공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신청도 꼭 해주세요. 활발하게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나무 이사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한의 조폭 폭력배고요. 게스트로 정위성님, 박세현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정위성님께서 본인의 가족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애청자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박현정님의 부군, 또 강순전 어르신의 사위가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배나TV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과 또 저희 집사람을 비롯한 우리 출연자분들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진심으로 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우리 탈북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준 정부와 또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아니 그렇게 말씀해버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네? 난 이게 묻히게 생겼네 이거. 자, 정위성님은 양강도 해산에서 오셨고요. 또 북한 보안원으로 일하셨습니다. 2018년 12월에 입국하셨습니다. 박세훈 원장님은 한북 경성에서 오셨고요. 북한 군악대 출신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조폭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저희가 섭외를 했더니 한 분은 잡으러 다니고 한 분은 잡힐 뻔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제가 군악대에 있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악기도 했었다 하니까 믿지 않더라고요. 제 이미지가 그 사실 그 예술적인 거하고는 네. 상당히 좀 멀어 보이는가 봐요. 그런데 가까워 보이는 거는 불량스러운 쪽으로는 상당히 가깝게 보더라고요. 네.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원래 북한 같으면 이렇게 조합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불량하게 실제로 살았었고, 학교 네. 때부터 불량하게 살았었고, 그 불량한 사람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네. 옛날에는 안전은, 지금은 보안원 출신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조합이 절대 안 맞죠. 기름과 물과 기름이죠. 알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의 조폭 과거 이제 90년대 규모 등등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폭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도 저 폭력배 망나니 패라고 봐야죠. 네. 우리가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90년대 중엽까지는 이게 존재하고 있다가 서서히 경제 체제가 다 바뀌면서 권한 행군 들어가면서 이게 서서히 없어지고, 그리고 그 폐 두목들은 이 법기관에서 다 잡아서 그 교화소로 보내고, 그리고 또 이게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이렇게 이런 형태의 모델가 그래서 서서히 90년대 중엽부터 없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보면은 내가 한국에 와서 한국 드라마랑 쭉 보니까 여기도 조폭 조직들이 뭐 정말 조직화되고 째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는 안 됐단 말입니다. 북한 공산국가라고 하는 이런 우리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허용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이게 조직화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실례로 북한에서 우리 법일꾼들은 내적으로 이 청소년 교양에 심도 있게 벌리는 게 기본 주되는 게 뭐인가 역사적 교훈이라고 보는데, 1945년도 우리가 해방되고 12월 23일이던가 그때 우리 신우주 학생 폭동을 우리 제일 지금 많이 일러준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신의주 학생 의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용어상의 차이가 좀 있네요. 우리 신우주 학생 폭동을 우리 제일 일러준데, 그걸 우리 묘상기 북한식 드라마라 할까, 연속극, TV 연속극 첫 기수, 뻔 기억이 나죠? 그렇죠. 그 첫 기술기 그 주제가 쭉 나오는데 보면 이런 반공단체, 그러니까 반동들이 조직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규합해가지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한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 김일성이가 헬기까지 직접 타고 신우석 진압을 위해서 중무장까지 딱 들이밀고 정말 우리 거기
규모로 보면 후에 보면 3,500명 가량 이렇게 학생들이 들고 있는 이게 우리 교원 중에서 가장 큰 역사적 교원이고 두 번째로 우리 6.25 전쟁 시기 보면은 미국이 북조선을 그 일석 강점했을 때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거 이런 걸 우리 보여주자고 하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모든 지역 곳곳이 기급교양관이라는 걸 설치하고 그 미제 야수들이 정말 이 재행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용어가 이제 북한에서 배운 그 용어 그대로 나오는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기서 주되는 원인이 뭐인가 미국 사람들은 몇이 없었다. 네. 그런데 그 앞잡이라는 게 우리 치안대를 이런 만들어가지고 소리 기본 이거 빨갱이를 색출하고 잡아내고 그리고 죽이고 도끼 칼로 사람들을 손목을 자르고 이게 한 게 몽땅 다 우리 치안대. 거기서도 기본이 핵심 골간은 20대 청장님들이란 말이에요. 이 청장님들이 이거 교양 상태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래서 역사적 교훈을 볼 때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 특히 나라의 앞으로 이 골간을 이루어질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교양 사업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는 내적으로 바른 게 외세의 침략보다도 대내에 있는 우리 특히 이 젊은 청소년들이 이런 도덕경을 바로 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한 장악 감시 통제 두세 개 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보면은 90년대까지 이루어진 이런 우린 폐, 그래서 깡패물이 그래서 이것은 많이 이렇게 하죠. 깡패라 그랬지. 깡패라 그랬지. 보면 대체로 보면은 형님이 이런 폐가 있으면 그 동생도 또 그게 가담되고 그 동생들이 동무들도 그러니까 20대, 30대 학생들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거기 합세하고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직접 그 무리에 가담했던 분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정의선님이 얘기한 그런 불량배, 깡패 무리에 옛날에 이름이었죠. 조직원으로 있었죠. 근데 저희 학교가 46개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46개 학교를 쥐락펴락하는 게 3개 학교였는데 경성 중고등학교라 그러거든요. 중고등학교라 그러는데 경성 중학교가 빼대패, 그리고 개승봉 중학교가 피똥패, 저희 정기 중학교가 개승양패라고 했어요. 개승양이패. 개승양이패. 이게 다 이름이 있어요. 개승양이패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해서 개승양이패. 그리고 빼대패는 빼대 부러질 때까지 싸운다 해서 빼대패. 피똥패는 피똥 쌀 때까지 싸운다 해서 피똥패. 근데 이게 고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걸 하다가 졸업한 사람들이 넘겨져요. 그럼 그걸 넘겨받아요. 그럼 이 졸업한 사람들은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공장 기업체로 직접 배치받거나 하게 되면 이 연맥을 이렇게 이어받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 학급에도 5명이었어요. 그걸 인맥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어가는 게 5명. 그러니까 각 학교에 막 몇십 명씩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5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센 패거리가 46개 학교에서 3개 학교였고 각 학교마다 이런 쏠쏠이들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성중학교 애들하고 저녁에 공선운동장에서 패싸움 하겠는데 온천중학교는 애들 몇 명 있나 하게 되면 거기서도 우리 6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그러면 강산중학교는 몇 명까지 올 수 있나 하면 우리 8명까지 가능하다 그래. 야, 다 모여라 해서 누구 집에 딱 이렇게 모여요. 이런 토론하고 몇 시가 되게 되면 이제 공선운동장 가가지고 슬슬 앉아있다 저쪽에서 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딱 가운데 서가지고 왁 싸워요 이제. 근데 왜 싸우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반에 누구를 건드린다든가 아니면 우리 반에 누구 부모에 대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장마당 가는데 우리 학교 애가 저 학교 애한테 뭘 뺏겼다든지 이러면 야, 니네 우리 학교에 건드렸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보복을 하는 거고. 네. 아주 사소한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좀 학교 명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지면은 선생님들이 싸움 자체가 나쁘지만 싸우는데 지고 들어오면 선생님이 또 엄청 싫어해요. 담임 선생이. 인버저리 같은 새끼들 싸웠으면 이겨야지 거기서 처음 맞고 들어오냐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했는데 일단 학생 때는 이게 가능한데 사회 구성원이 되게 되면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두 명까지는 괜찮은데 2명 이상이면
조직으로 보거든요. 네. 한국처럼 조직 폭력 배락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단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단체 뭐 꽃제비들 같은 경우는 10명, 20명 다녀도 용납이 되는 게 걔네들은 걔네들이 막 뭉친다 해서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데 이런 불량배, 조폭, 이런 주먹이 센 사람들은 뭉치면 힘이 되고 파워가 되기 때문에 절대 못 뭉치겠다고 해요. 특별히 단속을 더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90년대까지만 해도 소년 교양소를 많이 많았죠, 그때. 많이 장려하고 지금도 북한에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는 그저 한국 드라마, 뉴포 또는 밀매 뭐 이렇게 이런 성격으로 넘어가는 대상들에 해서 극단하게 이런 조치 취해서 보내는 경우인데 그때 우리 9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청소년들에 대한 이건 강하게 하면서 소년교화소를 많이 소년교화소가 있었죠. 소년교양소에 1년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 교양소 한번 갔다 오면 그 다음에는 그 뭐니까 갔다 온 사람 벌써 사회적으로 매장됐다고 할 정도로 그때는 완전히 저렴하게 봤단 말이에요. 저렴하게. 북한에서도 그런 말 쓰네요. 사람 취급 안 해줬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장가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제 뭐 이 박시은 분 이분도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도 학생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교장을 했거든요. 네. 야, 근데 엄청 이거 때문에 골머리 앓았다고 합니다. 저녁에 몇 시 되면 아들이 지금 펑고 지금 꽉 쓸어서 어딘가 지금 간다 하고 이런 소식통까지는 오는데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날에 보면은 분소에 또 잡혀서 학생들이 좀 잡혔으면 또 교장이라는 게 가서 손에 발에 빌어가지고 지 학생들 또 데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닥다른 애인데 내적으로 지금 아들이 지금 결국은 패라기보다도 누가 더 많은 인원을 그리고 생각하는 그 뭐 패두목이라고 봐야 될 사람이 네. 누가 더 배짱이 있고 누가 싸움 더 잘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좀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오기도 하고 좀 이런 형태인데 가방서 보면은 그 친구의 우리나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라는데 좀 판이 커지면은 그래서 자기 친구들 혹시 뭐 걸치기 당하거나 때렸다거나 뭐 이러면은 집단적으로 가는 이런 좀 조직화됐다고 할까 이런 분위기 있었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때 보면은 우리 학생 시절 보면은 막 싸움하는 거 나도 현장에서 보면 이 우탕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금 싸움하는데 보면은 그때는 이런 육각 거울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거 팍 던지면 그저 이 살점 푹 떨어져 나가고 야, 그 보는 게 막 무섭더군요. 이 거울이 이렇게 봐도 거울이고 이렇게 봐도 거울인데 이거를 두 거울을 이렇게 또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거울이고 이렇게 봐도 거울이라서 양면이 각이 쟀거든요. 그래서 이게 던지면 이것도 거울이고 이것도 거울이고 뒤에 하는 거 까마면 날아오면서 보이겠는데 이것도 거울이고 이것도 거울이고 그건 날아오는 걸 안 보여요. 그러니까 딱 맞으면 이런 데 그냥 팍팍 나가는 거라 그냥 머리 같은 데 맞으면.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그리고 그 위험하려고 만든 건데. 그리고 허리띠 같은 경우도 그 북한의 그 각띠라고 그러잖아요. 각띠 끼는데 그거를 줄칼로 갈아요. 갈아가지고 손 이렇게 싹싹싹 해보면 엄청 날카롭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각띠 척 거는 여기를 톱날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톱날처럼. 그거를 살짝 펴서 이렇게 걸고 싸움할 때 그걸 풀어가지고 휘두르면 어디 손이나 목이나 다리를 말리면 살점이 톡톡 파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렇게 다 차고 다니고 했었죠. 그럼 줄봉은 뭐 누구나도 뭐 다 갖고 다니는 거고. 그리고 그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 우리 쇠젓가락. 쇠젓가락을 그 풍로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망치 따다다다 두드려서 칼 면이 1cm 이상 넓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자루 꽂아가지고 길이는 7cm 이상이면 흉기를 보거든요. 7cm 이하로 해가지고 길다 싶으면 그 뒤에다 반창고 같은 거 감아요. 그리고 이제 피대 같은 거 감아서 7cm, 보통 5cm, 5.5cm 해가지고 칼집까지 만들어가지고 다니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학생들 싸움은 아니네요. 무기가 동원이 되고 그 학생이었어요. 부상자가 그렇게 나오고. 아니 학생 때 그렇게 하고 학생 다녔어요. 학생 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 폭력의 강도가 높군요. 그리고 이제 그런 칼 같은 게 복부나 엉덩이 찔리면 괜찮은데 이게 저희 학교 때도 옥가대상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도검사로 가기로 했는데 걔가 이제 그날 패스에 끼운 거예요. 그게 대퇴부를 우리 학교가 성미라고 탁 찔렀는데 그 대퇴동맥 잘려가지고 군병원 가서 3일 만에 죽었어요. 걔가.
아, 사망 사고까지. 예, 그래서 네. 걔는 이제 소년교화소 가고, 그리고 이 개성의 파두목애는 그 학교를 그때 당시 거기서 다음 달에 중지시켜가지고 바로 영천 농장으로 배치받고. 어쨌든 그때 상황에서 보면은 또 이 법기관도 이 분수소죠. 그때 당시 여기는 파출소 인명 파출소인데 그때 당시 분수소 인원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고 한 명이 담당하는 관내 인구가 보통 1000명 이상 남아야 되게끔 이게 큰 지역을 됐으니까 이거 법기관이 단속 통제가 좀 덜 미쳤다고 봐요. 네. 그 특이한 것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무법천지고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공포심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저녁이 되면 나가지 말라. 네. 학교 와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데는 쏠쏠이대로 쟤네끼리 그다가 야 오늘 저녁 몇 시까지 오나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게 하면 이짝 저짝에서 모이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장소 시간 이렇게 날짜가 딱 정해놓고 이날에는 매 패들 몽땅 모여서 몽디 뭐 이런 거 다 들고 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실제 싸움은 아닌데 이 그거 위력시라고 봐야 될 거예요. 네. 누가 더 많은 인원 뭐 완전 이런 걸로 해서 보여주기식. 그렇게 해가지고 간담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학교 때는 또 그런다 치고 이제 일단 사회 나와서부터 이거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가 법기관이 이 통제가 들이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은 우리 때도 보니까 그래서 20대, 30대를 한 사람들이 축으로 많이 있었는데 보면은 그 우두머리들은 다 네. 그 잡아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북한의 조폭 조직원, 구성원, 우두머리 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사람들이 우두머리입니까? 그래서 우두머리들하고 봐야 될 때는 그저 보면은 우리 지난 시기 보면은 특히 돌격대를 나갔다 오면은 이런 게 많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돌격대 나가서 이렇게 무슨 지역별로 서로 그러니까 무슨 군별로 모여서 도가 이래가지고 또 도별로 무슨 뭐 자강도, 양강도 이렇게 하면 또 거기서 또 양강도가 세다. 우리 그 양강도도 보면 또 어느 분이 세다. 이렇게 여기서 누가 더 용맹스럽고 싹 짜시도 그 정말 힘을 자꾸 다부제도 뭐 싸움 잘해서 문제인 게 아니라 이런 뭐 정말 용맹스럽고 뭐 이런 데서 기질을 보이고 이러니까 어쨌든 돌격대 나갔다고 하면서 형성돼 가지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거기 또 친구 우리 관계를 번져가지고 그 다음 또 그 주변에 아이들이 아무리 행동 이렇게 하니까 완전 조직화됐다기보다도 그저 서서히 이런 형성됐다고 봐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무법친지처럼 그렇게 돼서 됐습니다. 맞죠? 맞죠. 그때는.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우두머리 되는 애들이 보게 되면 대부분 집이 토대가 뭐 아버지가 뭐 군단장이라거나 사단장이거나 그다음 보안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식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앞으로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없는 친구들. 없는 친구들이 이제 보통 우두머리가 되는 경향이 있고, 거기 이제 싸움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싸움 잘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이제 정희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짱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인이라면 이 돌 쥐고 했을 때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 그냥 액션을 취한다든지 이걸 던졌을 때 저 사람이 맞고 죽으면 어떡할까 뭐 이런 겁이 나서 못 던지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두머리 하는 애들은 지금 죽겠으면 죽고 뭐 살겠으면 살고 신경 안 쓰고 그냥 깐다는 거죠. 그리고 삽 가지고 쳤을 때 살이 이렇게 턱 찔려 나가면 어떡할까 해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망설이고 이런 게 없이 망설임이 없어요. 일단 나간다. 그냥 망설임이 없어요. 손에 잡히면 잡히는 대로 그냥 두들기고 던지고 패고 찌르고 막 그거 하게 되면 쟤는 건드리면 안 돼. 쟤는 뭐 3시 건드려도 안 되고 5시 건드려도 안 되고 저건 두세 개는 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게. 그럼 뭐 이제 누가 추천해서 야 너 우두머리 해라 이게 아니라 그 기질이 보이게 되면 네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걔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야 강석이 이거 어떡할래? 무슨 뭐 했는데 야 이건 어떡할래? 저건 어떡할래? 하고 걔한테 자연적으로 이렇게 상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걔가 그냥 우두머리가 되고 이렇게 그럼 이제 되는 싸움할 때 지휘도 합니까? 우두머리는? 지휘라는 게 없어요. 지휘라는 게 없고 그냥 그러니까 먼저 나서요. 먼저 나서면 그 밑에 애들도 같이 나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학교 때 이 곳에 답사를 간다 그러면 각 학교 애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갔다 돌아오는 애들하고 이렇게 가는 애들하고 지나갈 때 학교가 다 다르니까 그럼 봤는데 덩치가 좀 있고 그리고 좀 그 애가 좀 생기기 좀 세 보이고 하게 되면 지나갈 때 보통은 어깨에 이렇게 부딪힐 것 같으면 이렇게 피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깨에 부딪히면 힘 줘가지고 딱 이렇게 쳐요.
일부러 이제 시비를 시비를 걷는 거는 거고. 거죠. 예. 네. 지나갈 때 딱 치고 이만 죽겠니? 왜 썩어지게? 이 새끼님 몇 시에 나오라.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탁 저거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새끼 어깨부터 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저쪽에서도 이제 우르르대고 저쪽에서 우르르 대가지고 저녁에 확 붙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두머리가 추천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10대 학생 싸움에서 돌격대 갔다 온 사람들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뭐 20대, 30대도 좀 있습니까? 네, 20대, 30대 사람들이 축을 해서 형성되는데 그 기반이가 뿌려진 게 지금 학생들까지 네. 이루어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는 돌격대 나간 사람들 보면 대체로 보면은 20, 30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뭐 지역별로 모여서 지금 갔지만은 거기서 좀 용맹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개 친구들이 친구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돌격대 끝나와서도 지금 비록 놀래서도 친구 관계, 의리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너가 만약 맞았다기 하면 야 그래 그 어느 새끼야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 통고 무리를 형성해서 거기까지 가서 진압한 형식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무서워서 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 이게 머리수가 많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인원이 별로 불과 뭐 7, 8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우에 나가면은 또 이쪽 힘이 내가 가까운 그 친구들이 있고 이게 하면 이 친구들 또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면 또 커지고 뭐 도에서 또 만약에 하면 또 이렇게 왁 집단 쪼리 이러는 좀 뭐라고 한 가지 말하면 그 패싸움이가 근데 우리 보면은 그때는 보해부나 이런 거는 정책 문제는 안 끼었거든요. 일반 범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는 게 방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보안기관 몫이 옛날에는 안전은 했는데 그 안전원들이 나서서 기본 이거 단속하고 뭐 통제하고 그다음 뭐 지급 처리해서 보내고 이렇게 그 보해부는 그때 개입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볼 때는 이거는 북한 실정에서는 보해부가 개입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법기관 일꾼들은 우리 내적으로 5명 이상 모인 대상 2번 이상 벌써 모일 때는 비정상적인 기다. 문제세라. 네. 이런 게 있거든요. 모이면은 그 어떤 해압보다도 말에 오고 갈 끼고 무슨 정책에 대한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무슨 한국에 대한 영화에 대한 뭔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벌써 동양이라는 거 볼 때는 우리 지금 여기서 잘 몰라도 우리 북한 시기로 말하면 동양이라는 내가 일상적으로 너하고 니하고 대화하는 걸 내가 여쭙고 니하고 말하는 걸 내가 무슨 소리 하는가 하는 걸 장악해서 보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도 보면은 폐에 네. 이 법기관에서 한둘씩 이렇게 인원의 스파이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른바 프락치를 그래야 넣어놓는 있는 거네요. 어느 날 몇 시경에 어느 장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러면은 크게 번질 끄고 따면은 벌써 법기관이가 먼저 나가서 두목들부터 너 이런 일 있지 주의해라 하면 우리 그러니까 이건 조직화 쨍 건 아닌데 밑에서 재밌게 쭈쭈쭈쭈 하다라는 게 좀 형성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 체제는 모든 게 다 하나의 그대로 감시 체제로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통제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거 하는가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보면은 옛날에는 무슨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저 열한 건 1층에만 봤다면 오늘날에 와서 내가 이 체제를 지키고 이런 걸 단속 통제하는 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흘러왔다는 걸 그래서 자꾸 얘기하다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제 내가 이미 전에 이제도 말했지만 5명 이상 모이는 거는 비조직적인 걸로 보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 법기관에서는 이런 게 있거든요. 문제성 있는 대상 일면 우리 그 북한 수를 보면은 5번 대상이라 하면 우리 법술에서 5번 대상. 소구역 상대, 소구역 대상. 우리 그니까 너는 12번 대상이다, 너는 5번 대상이다 이런 주민 통제 이런 게 또 문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성 있는 대상들 이 사람에 대한 요해를 하자면 반드시 여기 뭔가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자면은 범죄를 범했던 대상, 범죄를 범했다가 용서를 받은 대상들을 위주로 해서 이게 다 임무를 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보고 일명 방조사를 하는데 우리
안전소소 있고 방조사 있듯이 방조사들이 원칙은 범죄를 범했던 대상들을 위주로 했을까 여기 같이 끼어야 이 범죄가 어떤 범죄를 이루어지는가 무슨 거 하는 거 알아낸단 말이야. 이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감시 통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까 저희 안에서 5명 정도만 이제 그 5명 조직원으로 뽑혀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아이들이 뽑혀가는 겁니까? 본인이 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일단 그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기질적 뭐 같은 다 동물이라 그래도 육식 동물이 있고 초식 동물이 있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센 아이가 그 타 학교에서 뭐 전학을 오든지 아니면 이제 커가면서 이제 그 센 애가 있으면 야 성리 저녁에 와라 우리 집에 와라 뭐 저녁에 떼박이 없으니까 아버지 없으니까 뭐 술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잦은 시간을 가지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요. 네. 그러니까 성미 건드리면 강석이 나서고 강석이 건드려도 성미 나선다 하는 네.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에 이제 또 한 사람을 형성해 가지고 그렇게 돼 가지고 5명이 된 거예요. 5명이 돼 가지고 이 옷이 있잖아요. 런닝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모나게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혈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혈서는 친구 간의 혈서도 반역이 되죠. 그렇죠. 그거는 완전히 그건 김일성한테만 쓰는 건가요? 네. 그건 뭐 완전한 우리 문제. 아무튼 사회에서 혈서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 뭐 김일성한테 뭐 충성의 혈서는 무슨 뭐 미역적이 아니 될지는 몰라도 친구들 간에 이게 혈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런닝에다가 이렇게 칼 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혈서를 썼어요. 자기 이름 다 각자 자기 이름 다 쓰고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이렇게 해서 딱 쓰고 그걸 접어서 접어가지고 보이 화면 넣는 것처럼 랩에다 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윤장철이 집 굴뚝 밑에 놓고 벽돌 놓고 다시 뭐 놓고 해서 딱 포장하는 거예요. 절대 안 들키게. 네. 네. 그래서 우리 군대 갔다 와서도 다시 보고 사는 거다. 너는 독일대 갔다 와서 다시 보고 살고 너는 뭐 어림에 공장 겹서 치게도 다시 보고 사는 거다 해서 그런 우정을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를 엎자 이 사회가 뭐 하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결속 따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회 구성이 돼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밑에 또 올라오는 후배들. 후배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니 내 말 잘 듣게 안 듣게 가지고 너 장마당 가서 뭐 담배도 좀 사와라 뭐 술도 사와라 하면서 말 잘 듣게 되면 얘가 무슨 일인데 좀 henry 좀 도와줘 하게 되면 그래 가자 해가지고 이 새끼니 여기 동생 건드리니 하게 되면 이제 얘 건드리면 이제 강석이 후배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센 놈한테 그 물림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박세현 원장님은 이 조폭이 되는 사람들은 약간 유별난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까? 기운이 왕성하고 센 눌려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네요. 이런 기질이 있는 친구들이 지금 혈서도 쓰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근데 그냥 봐도 좀 저를 봐도 좀 유별나지 않아요? 독특한 면은 그죠? 있으시죠. 예. 좀 유별나고 좀 지기 싫어. 물론 뭐 누구나 뭐 지어서 좋은 사람은 없지만 지기 싫어하는 성격 뭐 그런 것들이 좀 맞고는 못 산다. 기운이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한의학 쪽에서도 목화토금 수락 있는데 이렇게 화의 기운 뜨고 방방 뜨는 이런 기운을 가진 애들이 대부분 이런 데 쉽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돼요. 보면은 우리가 나도 이런 이 젊었을 때 이 10대, 20대 생활을 걸쳐서 이제는 40대, 이제는 50대 후반기, 이 50대 이제 바라보는 나이 때 봤는데 40대 후반기시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없을 때가 20대 나이인 것 같아요. 네. 20대 나이는 실제 뭔가 물부로 가리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무슨 약간한 이런 게도 빨리 흥분되고 그리고 완전 혈기가 항상할 때 돼야 건지 정말 물부로 가리지 않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북한도 보면 최근에 우리 김정은 정치 방식이가 옛날에 로병들은 이제 쉬라 그리고 다 이 쥐성원들도 이 군대도 몽땅 다 이 젊은 사람들로 교체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물부로 가리지 않은 이 20대 나이는 정말 조국 통일해야 된다 막 이렇게 우리가 군대 나갈 때 당시도 95년도에는 조국 통일이 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91년도에 내가 군대를 나갈 때까지만 해도 통일병사를 하고 막 꽃다발을 그 프랑카트 쓴 것도 다 통일병사 무슨 통일하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사실 떠나는데 근데
정장 군대 나가 보니까 작은 좀 뭐랄까요, 통일에 대한 걸 가지고 떠났지만은 군사복무 하면서 배고프고 힘들고 하니까 통일에 대한 기운보다도 야 이거 내 배를 먼저 쳐야 되겠다는 이런 기분 더 앞서도 그냥 그러니까 어디 가면 막 훔쳐먹고 파도. 근데 우리는 내 자체가 복무하던 데는 이런 일반 무력부 아니고 우리는 헐국이 나갔대는데, 우리 보면은 중학교 4학년 때부터 벌써 이교 대상은 여기 보낼 대상들은 사전에 다 찍어놓거든. 학교 측에서 다 이렇게 해서 잘 키워라, 무슨 상하지 않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며 키우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며 군대를 갔다 했으니까 나도 보면 20대 나이는 정말 힘이 막 뻗치고, 뭐 오늘에도 남손 해방한다고 막 내밀 만한 이름인데, 제대돼서 가정이라는 게 생기니까 또 재개된단 말이다. 그 어떤 이런 뭐랄까,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훔치고 뭐 이랬다 해도 이 나이 때 되면은 가정이란 게 생기니까 재고 얻은 게. 그래 보면은 20대 나이에 제일 이 사람들이 이 정신 상태를 바로 하지 못하면 사회 체제가 그래서 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북한에서는 지금 요때가 이제 제일 폭력이 폭력성이 제일 왕성한 왕성하고 때다. 많고. 그리고 정혜성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지금은 보위부가,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국정원이라 그러는데, 그럼 보위부가 나서야도 된다 하고 얘기하는 게, 저희가 이제 그 학교를 이미 이런 걸 넘겨주고 사회생활에서 좀 불량스럽게 사는, 그러니까 불량스럽게 산다? 좀 이렇게 막 세게 사는 형들한테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술 심부름하고 뭐 담배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 TV에서 막 나와요. 김정일이 그 앵커가 나와가지고 김정일이가 밥도 끼니도 굶어가면서 기차를 타고 현지지도 하는 중에 제기밥, 주먹밥으로 끼니를 이어가시면서 쪽장과 제비밥 먹으면서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먼 길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 다른 사람들보다 그 약간 불량스러운 형들은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아니 우리 장군님은 저렇게 안 드시고 다니는데도 어찌하면 저렇게 배가 저렇게 나올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당장 잡아갈 일인데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은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배짱을 가지고 야 죽으면 말지, 뭐 100년 사나, 야 내일 죽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막 그런 앵커는 얘기하잖아요. 우리 장군님은 잠 안 자고 쪽잠 자고 제기밥 먹고 저렇게 돌아다니는데도 저렇게 배가 저렇게 볼로 계실까?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한다니까. 그게 이제 보안원에서 보위부 사건으로 이첩되는 순간. 그렇죠. 이런 사건이죠. 아니 말도 거지. 단속할 수밖에 없는 거. 사실은 이렇게 단속해야 되는 건데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죠. 박세훈 원장님은 패거리 안에 서열도 있다. 대장, 부대장, 오른팔 누구, 왼팔 누구 그런 식으로라고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때 있으면 너네 학교 뭐 누가 제일 세야 하게 되면 뭐 우리 강석이 제일 세다. 강석이 대장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그 옆에 뭐 성미이고, 그 다음에 윤장철이고, 그 다음에 염성철이, 박세현,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내부에선 다 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이제 조폭들의 특징, 조직, 명칭, 하는 일 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파라는 말은 못 쓴다고요? 파는 못 쓰죠. 이게 그렇죠. 패라고는 써도 파라는 건 일단 조직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학교 때 물리 시간에 이렇게 막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뭐 파동이 있다 그렇게 하고, 소리치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파동이 있고, 물에다 돌 던졌을 때 이 물기를 이거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렇게 그 물이 또는 이렇게 큰 덩어리가 이 움직이는 게 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니네도 잘 들어, 특히 너 강석에, 자 상미, 박세현이 자꾸 파 안 돼. 이렇게 실내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파라는 거는 파워가, 힘이 존재할 수 있는 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 싸움이 아니라 패 싸움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조직원 폭력 배가 아니라 패거리라고 그러고, 그러죠. 파라는 말을 쓰는 게 그만큼 체제 위협적인 거라고 보는 건가요? 그 우리 정파들이 쓸 때 정파분장. 정파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국가 음모 행위 뭐 이런 건 뭘 파가 벌써 형성될 때는 야 이 조선노동당이 쥐 밑에 이런 게 형성됐다는 그 자체가 벌써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파란 것을
패라는 건 일반적으로 괜히 일명 친구 관계를 해서 똘똘똘똘 해서 끼리끼리 이런 게 형성되긴 했는데 그런 건 일반적으로 많은 용어로 네. 야 아무개 패다 무슨 패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파라고 할 때는 벌써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패까지는 괜찮고 파는 안 되고요. 근데 뭐 지금도 뭐 이런 패라고 하기보다도 이 시내나 이런 학교들 보면 종종 그저 끼리끼리 한두 명이 뭐든지 네. 다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계승량이 패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학교 때요. 네. 이게 군복도 뺏어요 사실. 그러면 요 군대 나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 군의 군사동부 들려서 도에 가가지고 군복을 타 입어요. 군복을 배정을 받아요. 군복, 신발, 배낭 다 받아 있고 1박 2일로 시간을 줘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 전하고 와라 하게 되면 걔네들이 이제 군복 메고 오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같은 학생이 먼저 군대를 갈 뿐이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게 이제 그 지키고 서 있다가 그런 군복을 입고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 오는 애들한테 그 군복을 뺏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군복 뺏어서 팔아먹고 장마당 내서 팔아먹고 그리고 뭐 탈국장 탈국장 같은 경우도 단체로 이렇게 단합을 해가지고 누구는 경비 보고 누구는 망 보고 그다음에 쌀 훔치는 쌀은 누구네 집에 보관했다가 조금씩 술 바꿔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쓰고 이런 거 조직적으로 하고. 털이도 하시고. 네, 털이도 네. 하고 그렇죠. 일단 논다는 깡패들은 개인적으로 다 세다. 영화 야인시대 보면 시라소니가 절대 조직으로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라고 써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딱 놓고 보면 진짜 세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그러고 사회적으로 지금처럼 정선님처럼 안전원에 있는 분들은 야 지나가다가 딱 얘기 다 깨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다 파악을 네, 하고. 다 학생들 네. 파악하고 있으니까 야 있으니까. 학교 생활 똑바로 해라. 응? 너 이번에 농수동 빠지지 말고 야 뭐 너 뭐 이렇게 해서 해라. 다 보고 있다. 이런 걸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야인시대에 나오는 그 시라소니도 보게 되면 김도환하고에 맞설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서도 패가 없잖아요. 조직을 안 만드는 조직을 거죠. 안 만들죠. 네. 혼자서 다니는데 세잖아요. 근데 그게 북한에서도 이렇게 이런 패거리 보게 되면 농순의 패거리 누구 누구네 패거리 누구 하는데 그 1인 1인 보게 되면 그 패거리 중에 하나하나 보게 되면 다 세요. 정말 기똥기게 악도 그렇고 깡도 그렇고. 이 조폭들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장마당에서 뒤 봐주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글쎄 그런 신뢰가 옛날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최근에는 그런 하긴 글쎄 있다고 봐야죠. 네. 내가 있죠. 왜냐면 이게 있죠. 여러 사람은 못 봐줘도 이렇게 한둘이? 한두 사람은 봐줘요. 네. 그래서 저기 누구 아줌마 뭐 사카리 파는 거하고 누구 아줌마 담배 파는 아줌마 뒤에는 그 누가 서 있다. 그 누구야? 그러니까 저 길좀 매매라 그러게 되면 다 한다. 뭐 누구 저 영조에 무슨 뭐 오농수라 그러면 다 한다. 그 농수가 봐주는 사람들이다 하게 되면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 명에 대해서 뒤를 봐준다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여러 명은 네. 안 되죠. 네. 근데 그 봐주는 건 더 중요한 건 이런 안전원들이 오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그 뭐야 하게 되면 뒤 봐주고 있을 때 준호님 오셨습니까? 저짝 가가지고 담배 이렇게 몇 개 더 주고 네. 돈 한 300원 이렇게 찔러주게 되면 왔다가 못 본 척하고 그래요. 야 또 오자. 자전거 끌고 그냥 지나가고 그렇죠. 자 이제 보안원 얘기가 나왔는데 조폭에 대한 인식과 처벌, 그러니까 일반 주민의 생각, 보위부, 보안원의 대응,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글쎄 이제 아까도 피뜩 얘기한 건데 이거 정책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보위부까지는 깊이 관여 안 하고 그래서 이건 안전부서에서 끝나지. 보안기관 몫에서 그래서 이거 지급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청소년 교양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낮에는 노동을 시키고 밤에는 사상 학습 강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보면은 청년들이 이런 도덕기강 이게 그러니까 우리 2018년도 제가 작년에 왔죠. 2018년도 새 신년사에 우리 도덕기강을 발휘하여 비사회주의 행위 이런 투쟁을 하는 이런 무슨 김정은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게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대학, 전문학교, 그다음에 심지어 고등중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에 대한 이런 장학 통제, 그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감시 장학까지 이게 다 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비법적인 모든 이런 일거일동이 그대로 다 보고되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도 보면은 학급 반장 있고 분단위원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분단위원장이라는 게 있는데 저기는 우리 북한은 모든 체제가 다 조직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는 어린이 조직이 있고 학생들은 학생 조직이 있듯이 소년단 조직 무슨 청년 조직이 사청 조직이 있듯이 이런 모든 다 조직인데 그 분단위원장들이 자기 학급에서 제기되는 걸 이거 매일 또 이렇게 보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보고하고 선생도 선생대로 학교에서 제기되는 거 그다음 또 소년단 지도도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처럼 법기관에서 따로 별도로 또 임무 주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 뭐인가 방조자라기보다도 제일 핵심적인 집자네들 이렇게 해서 또 알아내야겠고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감시 장학 두세 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어떤 학교 안에서 이거 비법적인 비조직화된 건 있을 수가 없다만 마치 국물로 여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보면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고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우리 최근에는 15살부터 원래는 그저 15살 만 14살부터 18살까지 청소년 교양소에 보내게 되는데 지금은 15살까지는 형사적 책임지어라 이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청년들에 대한 이게 제일 빨리 우리 지금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 이 물 줬는 게 이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북한에서 지금 걷잡지 못해서 지금 여기 최근에는 이 청소년 교양소를 많이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한국 드라마 무슨 어쨌든 유포, 범죄, 밀매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 기본 여기서 꼴짜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세훈 원장님께서는 싸우다 걸리게 되면 지금 같으면 보안원에 잡혀가서 조사받고 비판서 쓰고 담임 선생님 오고 부모님 오고 그래서 풀려나고 이건 경험담이십니까? 네. 그러다가 군안전부 똥과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똥과이라죠. 일반인들 호칭이 이제 군안전부 똥과이라 그러거든요. 군안전부 똥과이라는 데 유치장이 있어요. 유치장 가게 되면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은 한 이 정도 되겠다. 쫙쫙 이렇게 쳐있고 가운데 이렇게 가로막히고 화장실은 1m 이렇게 뚝 올라와 있어요. 화장실 보는 게 이렇게 다 복도에 앉아서 이렇게 다 보일 수 있게끔. 그게 이제 군안전부 똥간에 앉아 있으면 다음날 이제 밖에서 웅성웅성 뭐 말소리 들리잖아요. 그럼 누구 나와라 해서 2명 나가게 되면 교장 선생님 와 있고 사료송 지도원 와 있고 담임 선생님 와 있고 그리고 아버지나 엄마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동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가지고 이런 그 모도지라 그러는데 이런 종이 이렇게 딱 2장 줘요. 네. 앉아가지고 자기 비판서 2장 꽉 채서 쓰라고. 반성문 같은 거군요, 말하자면. 네, 비판서라 그러는데 비판서를 갖다가 쫙 2줄 쫙 쓰고 읽어라. 서서 이렇게 그걸 다 읽어요. 또 하게 안 하겠습니다. 니 이제 다시 하게 되면 이제 해령 정거리 가는 줄 알아라. 북한이 이제 해령 정거리라 그러면 이제 악명 높죠. 네, 악명 높은데 해령 정거리 가는 줄 알아라.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못 나왔어요. 못 나와가지고 걔는 직접적인 사인을 일으킨 애는 소년교화소 갔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살인사건 대퇴부 찔러서 학교에 와서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또 사람이 앉아서 타는 거 있어요. 사이드카. 사이드카라 그러는데 그 사이드카에 걔가 밧줄 이렇게 묶여서 실려 와가지고 학생들 다 있는 서행돼서 이렇게 재판식으로 서가지고 이 김성인 동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가대상에 직접생산을 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안전원들이 와가지고 4명이 와가지고 그 즉석 재판처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해서 정말 8개월 정말 2년간의 형을 받은 거예요. 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수갑 차고 밧줄을 또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사이드카에 태워가지고 쫙 가더라고요. 걔는 거기서 그렇게 갔어요. 그럼 소년교화소 간 거죠, 그거. 지금 우리 보면은 이 공개 폭로 모임이 자료 폭로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인데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가서 5명이서 이런 또 강도 행위를 이런 특히 외진 산골 같은 데는 이런 인가가 떨어졌으니까 이 넘어가는 데서 그리고 그때 그 아새끼들이 말자고 아직까지 아니 괜찮습니다. 현장감 있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애를 집단적으로 이거
폭행하고 그다음에 이런 성폭행하고 그렇게 하고 뭐 빼들고 이게 해서 지금 이거 완전 강도 행위죠. 복민을 쑥대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잡느라고 우리 복귀안에 나가서 마지막 잠복 서서 한 달 만에 현행으로는 잡지 못했지만은 수사 단계를 해서 그때 당시 이거 나의 상 보고 어떻게 했다면 여기서 우리도 보면은 이 학교에서 무슨 간내에서 맞냐 이런 사건이 터졌다면은 자 사무실에서 연구한단 말이에요. 요렇게 할 만한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면 야를 1차 혐의 여기서 용의자를 하든가 용의자로 지목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이거 시공간을 딱 캔단 말이에요. 니 그때 당시 무슨 일인가 그렇게 해서 나가서 요해하기 시작하니까 딱 걸려들어서 마지막 그거 일반 그 농장원 아인데 이렇게 몇 명 있어요. 그래 그걸 우리 잡아서 마지막에 공개 처형, 공개 폭로 모임하고 그 자리에서 족쇄 묶어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인데. 아까 이제 오토바이 사이드카에 실려서 간 게 공개 폭로 모임. 네. 공개 폭로라고 그래? 그 재판식으로 해가지고 폭로 딱 한 다음에 싣고 가요. 몇월 며칠 무슨 어느 짓 장소에서 했다. 무슨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먼저 우리는 그 구류시켜서 지급 조사하고 그다음 그 진술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형기를 보낼 림박에 이거 데리고 올라와서 현장에 그 간내 다 모인 데서 폭로를 하고 결국 보내는 그것도 하죠. 이렇게 종이를 줘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위를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한 걸 다 읽어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사이드카에서 내릴 때는 수갑 밧줄 다 풀어져요. 그래서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다 읽잖아요. 읽은 다음에 여기서 그 이런 보안원 옆에 서가지고 인정해 하게 되면 인정합니다. 그래서 니 쓴 게 맞니? 맞습니다. 크게 얘기해라 새끼야. 맞니? 맞습니다. 야 묶어라. 근데 그다음 다시 수갑 차고 밧줄 다시 묶고 태워 해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그리고 특히 너 항상 지켜볼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같은 조직원. 그래서 네. 이번엔 안 잡아가지만 계속 네. 지켜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그때 그 아이를 5년형을 매겼거든요. 교화 5년. 5년이면 굉장히 세게 매긴 거네요. 센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15살부터는 이런 형사적 책임지게끔 이렇게 됐기 거의 때문에 어른 취급하는 거죠. 그대로. 옛날에는 우리 2003년도에 그 법이 약간 개칭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범죄 행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전 환경에 맞는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새로 전혀 생각지 못하던 이런 범죄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공화국 형법이 인신매매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인신매매가 성행이니까 먼 훗날에 인신매매가 있을 줄이야 누가 그렇죠. 장담하고 앞지르하면 이 법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법이 우리 형법이 테두리 안에서 이런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게 세칭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 인신매매 행위는 어떠한 형벌로 줘라 이렇게 나오고 또 무슨 사회적 불안 무슨 이렇게 어쨌든 범죄가 사기, 협잡, 그다음에 이런 행위들이 속여먹기 이런 행위들도 많은데 지난 시기 형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 사람들 처벌할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우리가 공갈의 협박의 방법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게 그저 사회적 무리 일으키는 걸 걸었지만 지금은 이 속여먹기라는 게 장사 행위가 성행되면서 내가 니한테서 돈을 뭐 가령 무슨 100만 원 껐다. 근데 무슨 장사는 내 물만들이 돈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돈 찾으려고 가니까 돈은 없지 하니까 대신 너 집에 있는 거 아무래도 도움이 될 만한 거 내라. 그럼 또 반대로 이 사람들이 개인재산 빼앗기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니한테 돈 껐다는 죄를 해서 니한테서 텔레비전 몽땅 빼앗기는데 그니까 법이 테두리에서 볼 때 보면은 이게 더 엄중하게 보고 이게 구리자에 가고 돈 임자는 그리고 생뚱하게 돈을 꺼먹어 놓으면은 법보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기다. 그래 이런 것도 또 지금 전국적으로 모아서 다시 헌법 개정을 해서 들어갔으니까 이젠 이것도 속여먹기 범죄를 취급해라. 왜냐하면은 개인 재산을 네가 속여가지고 처음에 가질 때는 속였다고 하지만 뭔가 잘못됐으면 주지 않게 되면 그것도 속여먹기 범죄다. 그래 한주영하시 이렇게 속여먹기 범죄도 강력범죄의 한 소속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에도 조폭 관련 유명한 사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경험담이라든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북한에 있을 때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어요. 네. 군대를 안 갔는데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그 계승량이 파라고 그러니까 이론이 되기 전에 그 기차역이 있는데 경성에 기차역이 있는데 그 기차역에서 이렇게 이런 뭐랄까 그 선생들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고 아는 학부형이 없을 때 그런 데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4명 5명에서 이렇게 학생인데 담배를 이렇게 피고 하게 되면 아무도 뭐라 안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봤는데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인데 군인하고 싸움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싸움 붙었는데 그 북한의 기차가 이 빵통하고 네. 빵통이 연결됐잖아요. 근데 이게 출발할 때 되게 되면 이 땡기니까 이 뒤에 빵통이 와서 텅 부딪히고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원래 그 기차가 좋으면 이 빵통과 빵통 사이에 고무 같은 게 끼워서 이렇게 이 빵통이 완전 붙지를 말아야 되는데 네. 기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출발할 때 덜컥덜컥 하게 되면 이 빵통이 이렇게 팍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 군복을 안 입은 사람이 그 군복 입은 사람의 그 손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차 빵통이 출발하는데 탁 부딪혀가지고 일부러 손이 네. 예, 여기서 이게 완전 납작하게 돼서 그냥 아작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기차가 출발하고 있는데 그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죄다 뛰어내리더라고. 북한에는 군인이 건드리면 네. 육군이건 해군이건 공군이건 상관없이 한편이 돼가지고 때려요. 근데 군대 먼저 갔다 와서 전역한 사람이 나름 이렇게 전역할 때 나이가 그때 당시 26, 7, 8 이 나이 때니까 아직 파워가 있는 때고 군대 들어간 19, 20, 21은 이제 객기만 있고 막 이럴 때니까 실질적인 싸움이 붙어서 안 되잖아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전역하고 민간인 복 입은 상태에서 현역 군인 건드리잖아요. 육해공 다 달려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런 군복을 안 입은 싸움 좀 하는 그러니까 깡패라 그러지. 군인 건드렸다가 거의 반병신 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깡패들이 군인들한테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겁니까? 아니죠. 힘이 있다는 걸.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군대라면 군대라는 거는 개개를 놓고 볼 때는 여기 뭐 요만하게 요거 한 줌에도 지금 때려 넘어가겠는데 맞아. 집단이라는 게 군대는 이게 한 개 이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집단이 무섭다면 너를 한번 잘못 건드리면 그 다음에 이 군대가 통거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까지 지금 이 군대들이 지금 마을에 와서 정말 못된 짓을 좀 하는 것도 정말 참고 그래서 얼려서 보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박시영 네, 박시영 얘기하셨, 네. 원장님이 얘기하듯이 우리도 한번 목격한 게 뭐인가 이 기착칸에서 이제처럼 이런 거 불량한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량한 사람들이 이게 어느 군대하고 이렇게 맞다들어서 이렇게 막 싸움하는데 군대는 작고 약하고 하니까 좀 어수리 보고 야 이 어디 있다 막 이렇게 그 빵통이 있는 군대들이 이제처럼 군인 칸이랑 따로 있는데 다 쓸어 나와. 뭐 어쨌든 군인이라고 생긴 건 현역군이라고 생긴 건 그거 보고 다 나와서 아여서 반죽을 만들었다는 정도야는 그니까 이거 뭐 경무들도 어쩌지도 못하고 그 승차 보안원들도 어쩌지도 못하고 그래서 개죽은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뢰를 놓고 보면 이 군대 집단을 상당히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양강도 해산 지역에서 지금 많이 지금 사람들 지금 불안해하는 이런 게 있는데 뭐인가 이제는 이거 경제 체제가 살짝 바뀌면서 우리가 밀무역 방법으로 경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다니까 밀수가 지금 이거 옛날에는 쏘소몰하게 밀수라더니 밀수를 못하고 저 합법으로 나가니까 밀수를 못하니까 이 군인들도 솔직히 말해 돈이 생기는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안원들도 그래 이 법일꾼들도 이거 단속 해먹을 게 없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마지막에는 지금 제대대 가야 되겠는데 변변한 옷까지 하나 없고 이러니까 이제는 방법이라는 게 도둑질해야 되겠다. 그래 이 군인들이 제대될 림박이 보통 보면은 요거 7월 달부터 8월 달 한 달간에 본격적으로 지대 준비한다면서 이 군인들이 몇 조를 묶어서 갱집 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조폭이 되는 경우. 군대가 이 집집마다 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이 초저녁에 쫙 돌고 나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대된 군인들은 이 부대에서 자체가 약간 시간 줬다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부대 밖에 나와서 자기다고 살기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봐서 야니가 지금 조로 모아가지고 소리 집집마다 털어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 또 팔아서 제대 준비하고 지금 막 이런데 그러면은 7, 8월 달에 제일 용하게 이거 하는데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좀 군인으로 가정해서 또 이 사회 새끼들이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제일 골머리 앓는 게 지금 이거 보안기관들 이걸 지금 잡아내야 되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못하게 돼 있단 말이야. 신고하면은 이 집이 폭행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완전히 사회적 큰 위험성이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 보면 근데 전반적으로 군인들이 다 제대될 림박이는 어쨌든 빈 배낭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보면은 이 저 자마다만 어떤 때 보면은 이 저 뭐야 도둑질해도 조금 한 사람들은 그래도 군복이라도 지금 이제 좀 뭐 군복 옛날에는 군복 얻기 힘들지만 지금 장마당에 군복이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민간 패거리들이 보안원한테 이 대들거나 덤비는 경우는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이게 만약에 정인성님이 지금 옷을 이렇게 정장 입어서 그런데 북한에 있을 때는 제복을 입고 다니죠. 제복 입었죠. 제복을 보호하는 옷이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일단 네. 보이는 권력이에요. 그게 파워고 그게 힘이에요. 그게 명예고 중명서고 그게 여건이고 그게 그 옷이 그 신분 보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만약에 대둔다? 국가에 대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서도 경찰을 대둔다든가 주폭들도 하면,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건드린 거라서 뭐 합의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공권력이기 때문에. 네, 공무집행 방해죠. 예. 근데 북한에는 같은 뭐 안전원이라지만 북한 군인은 독재 국가의 군인이잖아요. 김일성이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히 대꾸하거나 안전원 야 너 일로 와 하는데 싫습니다. 니 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사람으로 볼 때는 보안원이지만 크게 해서 끝까지 보게 되면 그게 김일성이거든요. 네. 그 최고 권력층에 도전한다는 건데 꿈은 못 꾸죠. 우리 김성희 교수도 있거든, 유은 교수도 있거든요. 네. 법일군에 대한 반항은 제도에 대한 반항이다. 무자비하게 징벌하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일군들인데 감히 이렇게 못해요. 그랬다가는 그저 그건 무자비하게 그건 뭐 이유 불문하고 무정사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세현 원장님은 안전원인 줄 모르고 강도질 옷 벗기려다가 잡혔던 일 한 번 있고 안전원이 계급장 입고 걸어가는 그 옷을 아니, 벗기려다가 잡힌 적이 있었다고 아니 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안전한 계급장을 다 입고 다녔다고. 아 본인이. 그러니까 한 번은 네. 기차 타고 가다가 짐을 하나 훔쳤어요. 가방하고 대학생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헛구 이렇게 끼는 거. 그 가방하고 배낭을 하나 훔쳤는데 그게 그 안전 짐이었는가 봐요. 이 가방 보니까 이게 당일상 책이 뭐 어떻구나 당정책이라는 노트가 막 있고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이게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겁이 나시는 건가요? 겁이 나더라고요. 네. 배낭은 때처럼 배낭인데 근데 열어봤는데 거기에 그 모자, 군복, 군화, 아, 정복. 예, 네. 정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줄에 두 알, 한 줄에 두 알이었는데 이 한 줄에 두 알, 중이라고 하죠. 중이 그거였는데, 야 그래서 그 계급장만 다 떼고 그 옷을 장마당에 팔아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97년도에 그게 1,400원, 1,600원 했으니까 비쌌죠. 비싼 돈이었죠. 그때 입쌀이 62원, 깡내쌀이 34원 할 때니까 30원 할 때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 팔려다가 안 팔아가지고 그 군복을 입고 그 군복 입었는데 조금 크긴 큰데 맞더라고요. 모자 이렇게 쓰니까 조금 크긴 큰데 그 알루미늄에다가 W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안쪽에다 또 꽂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거 입고 오스코리 약간 어두워지기 할 때 장사꾼들이 철수하려고 그럴 때 그 군복 입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물건 뺏고 그랬죠. 네. 아 그런 일이 있으죠. 네, 그래서 갖고 와라 해가지고 안전하는 것처럼 갖고 와서 너 이거 사에서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어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때는 넘기고. 박 원장님이 그렇게 안 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방법이 유지가 없죠.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생계 유지가 잘 되는데 군복하러 심정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쪼그라들면서 그런 짓은 뭐하라 해요. 그러다 걸리면은 정말 바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일인데. 목숨이 나만 그러면 모르지 내가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아버지 엄마도 그때 위험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었죠. 사실은 이 행위가 들어보면은 제일 위험한 행위입니다. 여느 그 아무리 도둑질하다 걸린 것보다 네. 이거는 법일군으로 가장한 행위는 가장 큰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 전에 내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저 국경인선 지역에 우선 비법 출입자를 우선 색출해내야 되는 게 임무고 그러니까 증명서 검열 때문에 이 도로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 차를 세우고 증명서 검열을 하고 신분 검열을 쫙 하고 이런데 그때 보니까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아무런 신분도 없는데 그래서 어디 있어? 그래 어디 이렇게 말투가 좀 툭툭 오고 나니까 이 자식이 지금 나이 좀 어리다고 소리
내가 좀 나이 좀 어리다 그래서 좀 반말 형태로 말하기 때문에 너무 어디 있어? 처음에 너무 그러다가 야 너 지금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듣는 나오는 게 저기 어느 분 검찰서 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검사를 무서워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뭐 왜냐하면은 내가 검사한테 허용받을 일인 거 검사라는 거 우리는 그 우리 김성 유은 교수들이 있듯이 보안은 사업이 있고 검사는 정책 감시를 하게 된 게 있고 그리고 보안부는 보안부 의무 정책 색채 이게 되는데 내가 검사를 무서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같은 그래서 법을 다루는 이런 기지만 그런 공통점이 있을까 약간 그렇지. 미안한데 신분 좀 확인합시다 하니까 그다음 내가 말투 딱 달라 신분 좀 합시다. 신분증이 없습니다. 그다음 좀 내가 그랬습니까? 알았습니다. 따라오시오. 그러니까 왠가 그다음에 따라 안 오더란 말이. 그래 내 차 운전수 열쇠 뽑고 운전수 따라오라 하고 저 사람 같이 데려오라 하니까 이 사람이 안 오면은 너 차 못 간다. 이렇게 하면 그 차에 지금 사람이 100사지 앉았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북한은 아직 이게 정말 여기처럼 이 교통운수가 못할까 화물차 꼭대기도 그 사람이 100사지란 말이 어디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빠서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갈까? 빨리 가야지 막 이러니까 따라왔단 말이야. 그다음 부서 타고 와서 확인하자 신분 어디 지금 어느 검찰서 검사야 할까? 어디 검사라? 그래. 그다음 우린 그 보안서도 이런 작전 이런 게 있거든요. 보고하고 이런 사람 단속했는데 검사를 한다. 알아봤어. 그러니까 이 자식 그다음에 딱 손잡고 전화통 딱 지는 순간에 좀 도와주십시오. 거짓말이라고. 검사 아닙니다. 그다음에 순간에 기분이 오르는데 안 때렸어요? 야, 이 무지하게 때리잖아요. 나쁜 새끼 그다음에 족삭탄 뒤에 놓고 이제 북한식으로 무지하게 때려요. 그다음에 대기다 발 걷어서 이 새끼 들어가라. 그러니까 바쁘다면 지금 굴다에 또 갓길 파지. 너는 오늘 죽었다 이 새끼야. 근데 그 옆에 같이 가던 패들이 그다음에 바쁘가 어디 가든 지금 순간에 나가서 이렇게 뇌물고인이라고. 정말 뇌물고일 거는 지금 당장은 없단 말이에요. 고일 거는 그게 지금 이 간내부린 또 이 국경경비대 이 군관들하고 밀접히 연관했단 말이에요. 이 군관들이 또 모른다고 하는 것도 이 군관들을 또 우리 좀 해야 우리도 어떤 때는 밀수품 넘어가는 거 봐서 좀 넘기고 하니까 그 중대장을 데려오더라 말이에요. 좀 봅시다. 왜 그럴까? 야, 내 얼굴 봐 좀 이거 우리 친구인데 친구가 나한테 몰라. 내 지금 보고까지 또 그러지 말고 그다음에 깡짜를 데려가더니 그다음에 안 돼. 군복이 증명서예요. 알겠습니다. 군복이 증명서. 이 군복이 보면 이 한국에서는 민간인이 뭐 한다고 기분 나쁘면 그럼 경찰 공무원한테 증명서 좀 보자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 안전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한테 신분증 좀 보자고 누구도 이런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가능했던 게 내가 생각한 게 이거 옷 입고 다니면서 차라리 쌀 뺏고 뭐 술 뺏고 원래는 그때 술 팔지 말라고 나라에서 단속이 내려왔거든요. 정상적으로 지금도 밀주 단속은 여전히. 그래서 이걸 관전한테 걸리면 다 뺏겨도 말을 못해. 항소를 못해.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복, 안전한복 입었는데 누가 내한테 신분증 보자고 어디서 근무하냐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 그게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들고 오라고 하면 끙끙 들고 와서 그냥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이유 없이. 그리고 또 저 군복 벗고 놓고 가서 다른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줌마이 빨리 얼마에 사겠다 그러면 가져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셨... 어쩔 수 없었죠. 아까 이제 보안서에 잡혀가면 비판서 쓴다고 하셨는데 그건 본인이 쓰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혀가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보안원들이 안전원들이 야 이마 여기서 네 잘못 통과하고 그리고 이거 그 주종 문자 누구고 그럼 누가 겠다 뒤에서 이렇게 하자 했는지 그 쏠쏠이하고 그 쏠쏠이 배에 이렇게 연결된 타 학교 쏠쏠이 다 써라. 요 쓰라는 대로 써라 해서 쓰라는 대로 안 쓰게 되면 맞아요. 이 새끼 어쨌든 집단이 벌써 한둘이 움직였을 때는 거의 반드시 축인자가 있고 실행자가 있듯이 이 새끼 이거 지금 말하는 게 말 같지 않니? 하고 뭐 손으로 때리고 뭐 뺨다시 때리고 요건 약간 이렇게 맞으면 좀 그건 행복한 거예요. 주먹으로 그냥 상관없이 이거 애인데도 그냥 주먹으로 막 난리 까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막 이런 장작이 있어요. 나무 난로에 펴나 그걸 갖다 탕탕 들어가지고 야 이 새끼 이게 사람 말하는 게 말 같지 않아? 해가지고 그거 손 올리라 손 올리게 되면 그건 막 내려 까고 그걸 그리고 수갑 이렇게 차게 되면 이 재파는 건 뭐지? 이게 불갈고리 이렇게 기욱잡
그걸 여기다 놓고 비비 돌리게 되면 이게 돌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줄이 틀리는 거네요. 예, 옛날 그 식으로. 가운데 네. 이렇게 껴가지고 꾹 네. 틀리잖아요. 이렇게 틀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꾹 밟잖아요. 그 밟고 그 구두발로 이런데 팍팍 차고 막 안에서 그냥 터져가지고 입술 터져가지고 다 거시기 하고. 아 맞다. 이게 그 북한 수갑이 나 한국 수갑은 이게 열쇠가 다른데 북한 수갑은 이렇게 생긴 것만 있으면 다 열어요. 아, 쉽게 열린다. 네, 이렇게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거에다가 놓고 싹싹 돌리다 보면 그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잘 돌리면 이렇게 척 하고 이렇게 열려요. 북한 수갑은. 에이, 움직이면 계속 조여지죠. 뭐. 근데 아니 여는 거 가운데 여는 거. 그죠? 이렇게 생겼죠. 지금 바뀌었나?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요 동그라고 이렇게 되는데 아, 그래요? 기스질을 하긴 이렇게 기역자로 놓고 어떻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열려요. 족쇄도 여러 가지니까 손가락 족쇄도 있고 요 두 손가락으로 요만한 족쇄 손가락에다 막 끼는 거. 아, 이렇게 못 움직이게. 네, 손가락에다 조그만 끼는 거. 수갑이네요. 이런 말하자면. 거 그리고 끼우는 게 움직이게 꾸며서 이렇게 하는 사슬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흉. 움직이는 아, 이렇게 것처럼. 철컹철컹하게. 네. 네. 그럼 아까 이제 이 비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구치소에 하루만 입감을 시켜도 그렇게 때리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옛날에는 때렸다지만 우리는 북한도 지금 그렇게 때리지 않아요. 최근에는. 근데 지금은 안 때려요? 안 때려요. 근데 범죄자라고 일단 인정을 받은 다음부터는 아예 개치고 한단 말이에요. 막 때려도 어디가 항소 못 하거든요. 못해요. 내가 범죄자로 이제는 인정이 된다면은 그때는 아예 디리받고 내발봐도 그때는 그 전처럼 그렇게 혹독하기는 안 하는데 우리 보면은 이제는 이 북한도 보면 이 대기실 일반 분촌도 대기실 다 없앴어요. 대기실 없앴어요? 일반 대기실은 멋지게 얘기하면 지금 군의 호송에서 군의만 대기실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때문에 많이 그렇지. 그러니까 대기실은 지금 최근에는 다 없앴으니까 부 들어와도 이걸 밤에 재울 데 없다 얘기지. 사무실에 재우면 내가 같이 밤새 그러니까 좀 시끄럽지. 좀 이러면 좀 힘들다만 근데 그 밤으로 잡았으면 범죄자로 하게 됐으면 그 밤을 호송에 내려가라는 긴데 아 여기처럼 무슨 차가 그 돌아오면 쭉 나라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저기는 막 백리길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노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걸 많이 그다음에 지금 살기 힘드니까 국경이 전임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장사 때문에 오고 또 이 고이고 무슨 왕주 좀 도와주시고 한 번 전번에 와서 얼굴이 익혔으면 그 다음부터 나중에 그 얼굴이 통행지니까 고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누가 많이 고이는 거에 따라서 이게 또 많이 그래서 안정되게 장사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법 통제는 세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세면서도 무는 게 또 북한 법입니다. 맞아. 북한 법이. 그러니까 보면은 숙박금면도 더 세게 하고 여기서 또 잡아내면서도 또 다 살기 힘드니까 이 시범 케이스에 안 걸리면 돼요. 시범 케이스에. 국가에서 우선 아무것도 주는 게 없으니까 비록 내 잡았다 해도 이걸 내가 걔 보내면 또 니네서 받아먹는 게 낫지 한 이런 관점이니까 센터부터 방향 준다면 너 있지 6개월은 거기서 가야 돼. 가고 와라. 그렇게 하고 턱 방향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뭐 이놈 집에 가서 다른데 6개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집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또 만들어서 또 보인다면 그렇게 하면 네. 어쨌든 공개된 사건은 보내긴 보내는데 이거 석 달 갈 수 있는 것도 우정 6개월 간다고 해놓고 상대방 그렇게 하고는 보내지 3개월 그다음 만들어 보내게 하면 이놈은 고임에서도 훗날은 고맙다 인사한다면 야 그래도 저 사람이 나는 6개월 가게 된 거 3개월 보내줬다. 맞아. 나는 나대로 제 욕심 지금 그거야. 그런 일도 있어요. 자, 오늘 배나무 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조폭 폭력배를 주제로 북한 그 보안원으로 일하셨던 정위성님 그리고 학생 시절 되게 깡패 불량스러웠다. 불량소년 청소년 했던, 불량자. 박세현 원장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 출연 소감 좀 들려주십시오. 어떠셨습니까? 글쎄 나는 지금까지 우리 배나 TV라는 통로가 있는 줄도 난 몰랐습니다. 뭐 탈탈탈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뭐 우리 집 사람도 출연했고 무슨 이렇게 그래 이런 통로라는 것도 있긴 있구나 하고 한번 보겠는데 자기가 지나온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겪어보니까 공감되는 거는 정말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많이 좀 더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게 우리 보면은 내가 탈탈탈이랑 하더군요. 네. 여기서 그런 걸 보니까 우선 남북한이 이런 차이
그 문화의 차이, 경제의 차이 모든 걸 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앉은 자리에 앉아서 정보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이거 어떻게 해요? 대표님이 이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네. 그나마 겨우 이제 이미지를 겨우 쇄신하고 깎고 딸고 문대고 해가지고 겨우 불량스러운 이미지를 거의 없앴는데 오늘 또 이거 또 tum쳤구나. 배나무 이사에서 또 그냥 아주 불량배스러운 각오를 좀 얘기해달라서 얘기하는 바람에 어디 도루묵됐어요. 감사합니다. 이 지난 각오로 들춰져가지고 생각한 게 또 추억하게 됐죠. 내가 이렇게 살았던데 정신 차리고 살자.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나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짐을 하게 됐고 항상 여기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다른 저 말고 또 다른 게스트의 출연자들 보면서 내가 오히려 더 긴장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본보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서 오늘도 역시 또 그런 시간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배나무 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 사회의 구석구석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등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